새벽 4시 한미선은 여느 때처럼 떡집 문을 열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났다. 삶은 쌀을 절구에 찢는 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똑똑똑. 45년간 반복해온 리듬이었다.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미선은 혼잣말을 하며 반죽을 치댔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다. 인절미, 송편, 시루떡.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빚어낸 떡들이 진열대를 채워갔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아니, 손님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사람이었다. 할매, 이 떡 언제 만든 거야?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네. 서지훈이었다. 옆가게 모던 카페의 젊은 사장. 그는 손에 든 인절미를 마치 쓰레기 다루듯 카운터에 내던졌다. 떡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바꾸긴 뭘 바꿔. 환불해요, 환불. 미선은 말없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다. 사실 그 떡은 불과 5시간 전에 직접 빚은 것이었다. 딱딱할 리 없었다. 하지만 미선은 변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지훈이 나가자 옆가게 채소장수 김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미선 할매, 왜 그런 놈한테 당하고만 있어? 저번에도 트집 잡았잖아.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김씨는 혀를 차며 돌아갔다. 미선은 떨어진 떡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다. 45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미선떡집이었지만 요즘 시장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인스타그램 감성의 카페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전통 가게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갔다. 이제 떡을 찾는 사람은 명절 때나 가끔 있을 뿐이었다. 특히 서지훈의 모던 카페는 문제였다. 그는 미선의 떡집이 자기 가게 확장에 방해된다며 노골적으로 영업 방해를 일삼았다. 일부러 떡집 앞에 간판을 세우고 손님들에게 저 할머니 가게는 비위생적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오후 2시 시장 상인의 회의가 있었다. 미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임 사장을 비롯한 상인 10여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 이번 안건은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임 사장이 서류를 펼쳤다. 그의 눈빛이 미선에게로 향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낡은 건 정리해야 합니다. 미선 할매, 임대료도 석 달째 밀리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명절이 다가오면 떡 주문이. 명절 때만 잠깐 장사되는 걸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게를 들이는 게 시장 전체의 이득이에요. 서지훈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카페를 확장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계속 버티시니까. 지훈씨, 그건 좀. 한두 명이 말렸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늙은 장사꾼은 짐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지난 45년간 그녀는 수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저녁 6시 떡집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오늘 매출은 3만 원. 임대료는커녕 재료비도 건지기 힘든 금액이었다. 미선은 팔리지 않은 떡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시장을 나서며 뒤돌아본 떡집 간판은 바래고 낡아 보였다. 4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여기 촬영해도 될까요? 일주일 후 낯선 청년이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메라와 촬영 장비를 들고 있었다. 저는 KBC 다큐멘터리 팀 정하늘 PD입니다. 요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할머니 가게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미선은 난색을 표했다. 방송? 그런 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떡 만드시는 모습만 찍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미선은 허락했다.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촬영이라도 해주면 고맙지 뭐. 하늘은 미선이 떡을 빚는 모습을 1시간 넘게 촬영했다. 카메라를 통해 본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4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숙련된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런 전통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멋질 게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촬영을 마친 하늘은 가게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낡은 진열대, 바랜 벽지, 오래된 냉장고. 모든 게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때 가게 구석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이 사진 속 분이 누구세요? 하늘이 액자를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태권도복을 입고 금빛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은 빛발에 있었지만 그 여성의 눈빛만큼은 생생했다.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옛날 일이라. 별거 아니에요. 미선은 당황한 듯 서둘러 다가와 액자를 가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하늘은 사진 하단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한 후였다. 1979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여자부 금메달리스트 한미선. 하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사진 속 젊은 여성과 앞에 구부정한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세요? 세계 챔피언이셨어요? 그게 옛날 일이에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미선은 액자를 도로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큰 이야기의 냄새를 맡았다. 할머니, 이건 엄청난 일인데요. 왜 이렇게 숨기고 계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하늘은 허락도 받지 않고 액자를 다시 들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경에 태극기와 함께 여러 나라 국기들이 보였다. 국제대회가 분명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되셨어요?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거운 입을 열었다. 1979년이었어요. 30살 때였죠. 그때 독일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 여자 태권도 팀이 처음으로 참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다. 여자가 무슨 운동을 하냐고 다들 말렸죠. 부모님도 동네 사람들도. 하지만 전 하고 싶었어요. 태권도가 좋았거든요. 발차기 한 번에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미선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결승전 상대가 독일 선수였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죠. 관중은 다 그쪽을 응원했고요. 하지만 전 이겼어요. 돌려차기 한 방으로 KO승을 거뒀죠. 하늘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카메라를 켜고 싶었지만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왜 떡집을 하고 계세요? 지도자나 해설위원 같은 일은 안 하셨어요? 미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시엔 여자 선수 지원이 없었어요. 월급도 연금도 아무것도 없었죠. 금메달 받고 귀국했는데 환영식도 없었어요.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 실린 게 전부였죠. 그럼 그 후로는 생계를 위해 태권도를 그만뒀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작은 떡집을 차려줬죠. 그게 이 가게예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전 혼자 가게를 지켜왔어요. 하늘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세계를 제패했던 챔피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장 골목에서 45년을 보냈다니. 할머니, 이 이야기를 방송에 내도 될까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묻어두고 싶어요. 이제 와서 뭐.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하늘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가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그건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다. 할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정하늘은 사흘 동안 떡집을 찾아와 미선을 설득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미선도 결국 하늘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요. 해보세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해요. 촬영은 일주일간 진행됐다.
하늘은 미선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카메라에 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빚는 모습, 손님 하나 없는 가게를 지키는 모습, 상인의 회의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 그리고 먼지 쌓인 금메달과 낡은 태권도복도 촬영했다. 하늘은 촬영 영상을 들고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부장님, 이거 꼭 특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편집국 부장은 처음엔 시큰둥했다. 전통시장 다큐멘터리는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자 생각이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휴먼 다큐가 아니네.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야. 맞습니다.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가 45년간 방치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장은 즉시 특집 편성을 지시했다. 제목은 잊혀진 전설, 떡집 할머니의 진짜 정체로 정해졌다. 방송 전날 하늘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내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꼭 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하늘씨. 미선은 전화를 끊고 먼지 쌓인 TV를 닦았다. 몇 년 만에 켜보는 TV였다. 다음날 저녁 8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화면에는 구부정한 허리로 떡을 빚는 미선의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1979년 세계선수권대회 흑백 영상이 이어졌다. 젊은 미선이 화려한 발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이었다. 한국 여자 태권도의 선구자 한미선. 그녀는 세계를 제패한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월세도 내지 못하는 떡집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다. 화면은 미선이 상인의 회의에서 임대료 유예를 애원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지훈이 떡을 집어던지며 트집 잡는 장면도 나왔다. 국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연금도 심지어 감사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다. 후회하세요? 하늘이 물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때 전 행복했으니까요. 다만 조금은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걸요.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방송이 끝나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미선이 올랐다. SNS는 분노로 들끓었다. 국가대표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저 할머니한테 떡 사러 가야겠다. 태권도 협회는 뭐 했어? 당장 사과하고 보상해라. 다음 날 아침 대한태권도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여성 선수 지원 시스템이 미흡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미선 선수님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협회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즉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평생 공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부도 움직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 유공자 예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미선 선수님 같은 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지훈은 자신의 카페에서 방송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자신이 떡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댓글창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저 카페 주인 진짜 인간성 최악이네. 모던 카페 절대 안 간다. 불매운동 하자. 국가 영웅한테 저게 무슨 짓이야? 서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TV를 껐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카페 문을 잠그고 떡집으로 향했다. 오후 2시, 떡집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었다. 서지훈은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1시간을 기다려 겨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미선은 손님을 응대하다 서지훈을 보고 멈칫했다. 서지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저 사람 방송에 나온 카페 주인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심이었다. 미선은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세요. 젊은 사람이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할머니, 저도 젊었을 때 교만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죠.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배워간다는 걸.
미선은 서지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 순간 가게 안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왔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후련했다. 방송 이틀 후 시장 상인의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돌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 사장이 노트북 화면을 켰다. 포털 사이트 뉴스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한미선 할머니 떡집 찾아 전국서 발길, 전통시장 재조명 계기 마련, 시장 방문객 전주 대비 300% 급증.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실제로 지난 이틀간 시장 전체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다. 미선의 떡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른 가게도 함께 이용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선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임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임대료 문제로 압박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선 할머니는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한 상인이 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떡집을 시장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간판 교체, 내부 리모델링, 홍보 지원까지 상인의 예산으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상인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임 사장과 상인 대표들이 떡집을 찾았다. 마침 손님 응대를 마친 미선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임 사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밀린 임대료는 다 탕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임대료도 면제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할머니께서 45년간 이 시장을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무시당하고 천대받다가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떡집 앞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간판이 달렸다. 국가대표 한미선의 전통 떡집 마이너스 1979 세계 챔피언. 간판 옆에는 미선의 젊은 시절 사진과 금메달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가게 앞에는 안내판도 세워졌다. 이곳은 1979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한미선 선수가 45년간 운영해온 전통 떡집입니다. 한국 여성 스포츠의 선구자를 기억하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집 내부도 조심스럽게 리모델링됐다. 낡은 진열대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미선의 요청으로 옛날 분위기는 최대한 살렸다. 한쪽 벽면에는 미선의 선수 시절 사진과 메달, 트로피가 전시됐다. 할머니, 이렇게 하니까 박물관 같네요. 어린 손님이 신기한 듯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방문객은 날로 늘었다. 평일에도 줄이 끊이질 않았다. SNS에는 미선 떡집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졌다.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시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방문 당일 시장 입구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상인들과 시민들,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미선은 평소처럼 떡을 빚고 있었다. 할머니, 장관님 오십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미선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떡 반죽을 마저 치대고 나서야 앞치마를 벗었다. 한미선 선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관이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미선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국가가 선수님께 너무 늦게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장관은 준비해온 표창장을 펼쳤다.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헌신하신 공로를 인정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국가가 당신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미선은 표창장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전 그저 떡이나 만드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오히려 부담스럽네요. 장관이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선수님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체육 유공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선수님 같은 분들이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선은 조용히 떡집으로 돌아왔다. 표창장을 벽에 걸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평생 무시당하고 살다가 갑자기 영웅 대접을 받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오늘 매출은 150만 원. 45년 장사하며 하루 최고 기록이었다.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담담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이다. 바로 존중과 인정이었다. 내일도 좋은 떡을 만들어야지. 미선은 주방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세상이 변해도 자신이 할 일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정성껏 떡을 빚는 것. 그게 전부였다. 3개월이 흘렀다. 새벽 4시 미선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도 그녀의 하루 시작은 변하지 않았다. 떡을 빚는 일.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인절미 2개 주세요. 송편은 언제 나와요? 할머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미선떡집은 시장의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단순히 떡을 사러 온 게 아니었다. 한미선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떡을 사며 말했다. 저도 젊었을 때 운동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미선은 그저 미소로 답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오후 서지훈이 떡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음료 2잔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새로 개발한 메뉴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투명한 컵 안에는 우유와 인절미가 어우러진 음료가 담겨 있었다. 이게 뭐예요? 챔피언 할머니의 인절미 라떨요. 할머니 떡으로 만든 거예요. 서지훈은 방송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카페 확장 계획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미선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미선의 떡을 사용한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한 것이다. 할머니 떡이 들어가니까 맛이 훨씬 좋아요. 요즘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서지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미선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후 3시 떡집 문이 열리며 작은 손님이 들어왔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태권도복을 입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는 또박또박 인사했다. 어머 안녕. 떡 사러 왔니? 아니요. 할머니한테 사인 받으러 왔어요. 아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태권도 수련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저도 태권도 배우는데요.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미선은 가슴이 뭉클했다. 68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롤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 태권도 재미있니? 네. 저 돌려차기 잘해요. 할머니처럼 세계 챔피언 될 거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미선은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럼 사인해줄게.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또박또박 적었다. 포기하지 마라.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이너스 한미선. 와, 감사합니다. 아이는 공책을 꼭 껴안고 행복한 표정으로 떡집을 나갔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정하늘이었다. 그는 3개월간 미선의 변화를 기록해왔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하늘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었다. 글쎄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할머니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하늘은 핸드폰을 꺼내 댓글 창을 보여줬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했어요. 40대 주부인데 할머니 보고 태권도 등록했습니다. 우리 딸이 할머니 팬이에요. 매일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미선은 댓글을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할머니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영웅이요. 하늘은 카메라를 다시 들어 미선을 담았다. 저녁 햇살이 떡집 창문으로 들어와 미선의 얼굴을 비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놀랍도록 맑고 강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4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안에는 낡은 태권도복과 금메달이 들어있었다. 미선은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짐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느껴졌다. 그래, 나도 한때는 챔피언이었지. 미선은 작게 웃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미선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허리는 여전히 굽었고 손마디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떡을 빚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똑똑똑. 절구를 찢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45년 전과 똑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떡 만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의 승리 선언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그녀의 눈빛은 68년 전 세계 선수권 대회 링 위에 섰던 그날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영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한미선은 오늘도 떡을 빚는다. 끝.